네, 극장가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의 단비 같은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침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판 엑소시스트 영화죠. 검은 사제들인데요. 네, 문화재작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검은 사제들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검은 사제들은 지난 5일 개봉한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3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4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돌풍을 예고했었습니다. 네. 근데 암살이나 베테랑 같은 올해 천만 영화가 여름 성수기에 개봉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사실 그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거둔 셈인데요. 네. 여기에 지난 주말에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007 스펙터와 함께 극장가를 쌍끌이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잘 됐었죠. 천만 클럽에 가입을 했었는데 예. 영화계에서는 이 낯선 장르 영화가 도대체 어느 고지까지 점령을 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 장르의 영화가 400만을 넘긴다는 건 진짜 안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는 그 퇴마라는 그 낯선 소재에 네. 이름도 생소한 오컬트라는 장르입니다. 네. 지금 한국 영화에서 이제까지 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런 점에서 관객들은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우치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만난 김윤석, 강동원 씨의 연기 호흡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강동원 씨는 진짜 뭐 그 얼마 전에 다른 방송 그 뉴스 프로그램 나왔었지만 남자가 봐도 진짜 좀 멋진 분 같던데 여자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강동원 인기에서 많죠. 그렇죠. 그 여성 관객들은 뭐 강동원을 보다 보니 영화가 끝나 있더라. 근데 뭐 영화표 값이 안 아깝다. 뭐 이런 반응들까지 네. 나오고 있고 그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남자 후배 배우들을 잘 받쳐줘서 김윤석 씨와 함께하면 스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두 사람의 그 찰떡 궁합이 또 영화에서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사람의 호흡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여고생 역을 맡은 박소담 씨의 연기 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박소담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화제가 됐던 영화 3편에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베테랑에서는 그 네. 유아인 씨와 술자리에 동석을 하는 그 여배우 역을 맡았었고, 그 사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조의 성운을 입는 궁녀 역할로 나왔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 짧은 분량이지만 확실한 그렇군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신스틸러로서의 역할을 과시를 했습니다. 예. 이번 영화에서도 혼신을 다한 연기를 선보였었는데요. 그 영화를 위해서 삭발을 감행한 것은 물론 그 외국어 대사와 동물 울음소리까지도 대역 없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쌍꺼풀 없는 얼굴, 그리고 네. 선이 고운 그런 얼굴선 그것 네. 때문에 그 어떤 역할이라도 자신에게 맞게 어떤 캐릭터를 자신에게 맞게 소화를 해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할 때 혼자 소리를 안 내고 아 이렇게 표정을 지었었는데 베테랑에서 그 유아인 씨가 좀 함부로 대하던 그쵸. 그 술집 역할 여자 역할로 나왔던 분이잖아요. 술집 역할은 아니고요. 여배우인데 이제 여배우인데 술집에 이제 같이 그쵸. 동료 동석을 중에 한 했던. 명이었죠. 예. 아 근데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야 좀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그리고 검은 사제들을 대항할 만한 새로운 한국 영화 또 나온 것 같은데 내부자들 이 영화도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미완성 웹툰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예. 뭐 이병헌 씨, 조승우 씨, 백윤식 씨 이렇게 정말 충무로에 내노라 하는 그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 예. 어제 개봉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007 스펙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비자금 파일을 미끼로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던 정치 깡패가 오히려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계라든지 그리고 재벌이라든지 이런 권력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폐인이 되고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마땅한 경로를 찾지 못하던 차에 그 출세를 꿈꾸지만 번번이 뭐 백도 없고 이래서 그 좌절을 겪던 검사를 만나면서 한바탕 복수극을 펼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 이병헌 씨가 이번 영화에서는 장발의 사투리 연기에도 도전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검은 사제들의 대항마가 될지 참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병헌 씨가 이번에는 뭐 영화 홍보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원래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잘 아시다시피 50억 원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병헌 씨의 전작들, 뭐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라든지 아니면 협력 할애 기억 같은 영화들이 좀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병헌 씨로서는 이번 영화가 그 배우로서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스타트는 좋았으니까 앞으로 흥행 성적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네티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느닷없이 이게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터널 선샤인 이게 네. 다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꼭 10년 전인 2005년에 국내에서 처음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줄곧 머물러 있던 이터널 선샤인은 재개봉 15일째인 오늘 누적 관객 수가 첫 국내 개봉 당시 모았던 17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재개봉 영화가 원년의 어떤 개봉 성적을 뒤집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재개봉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네. 글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한데 예전에도 인기가 좀 많긴 했었죠. 예,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좀 어렵죠, 약간 좀. 어렵다, 난해하고. 난해하다라는 예. 평가가 많았었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는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억과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명연기가 지금까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의 과반수가 20, 30대 여성분들이에요. 그렇군요. 인생 영화다라는 입소문을 듣고 극장을 찾아오고 계신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보시죠. SNS랑 막 사람들 말 듣고 이제 10년 만에 개봉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랬으면 10년 만에 다시 개봉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보러 왔어요. 혼자서 생각하면서 보기에 되게 많은 것을 주는 영화라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반응이 좀 어쨌든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반응인데 네네. 어쨌든 사랑을 좀 찾고 싶은 여성분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생 영화라는 또 그런 그러니까요. 평을 받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재개봉한 영화들은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여성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흥행에 네네. 성공을 했습니다. 레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러브레터, 또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 이터널 선샤인도 21세기를 대표하는 뭐 멜로 영화의 걸작이다라는 그 평을 받고 있는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그 홍보에 있어서 이런 좀 그 감성을 자극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그런 면이 주요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게 10년을 거슬러서 역주행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뭐 다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다시 못 봤는데요. 곧 한 번 더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네. 또 다른 그 흥행 요인을 꼽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그 배급망을 들 수가 네네. 있겠는데요. 이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의 배급망을 등에 업고 전국에 7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좀 네. 이례적으로는 일이기도 한데요. 서울은 물론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도 이 영화를 지금은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가까운 영화에서 볼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터널 선샤인은 뭐 작품성과 홍보와 뭐 배급의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극장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